안녕하세요. 두 아들 아빠 형이고요. 제가 가끔 네이버 블로그에서 코인 투자 관련 글을 적었는데요. 아무래도 글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만드는 게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타이틀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디지털 화폐 전쟁이 벌어질 예정입니다. 거기에서 주요 플레이어는 누가 될 것이고, 이제 최종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를 투자는 저희 이 관점에서 좀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좋은 내용 위주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는 부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CBDC는 국가 권력의 돈, 스테이블 코인은 월가의 돈, 또 비트코인은 민중의 돈이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CBDC 관련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0년 12월 기준 중앙은행 전 세계 86%가 어떤 형태로든지 CBDC 발행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여기 나온 지금 스위스,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태국뿐만 아니라 지금은 전 세계 90%가 넘습니다. 모두 다 여기 지금 달라붙어 있고요. 한국은행,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게 10월 27일자 기사인데요. CBDC 2차 파일럿 테스트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연내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제 CBDC가 뭔데 이걸 전 세계에서 그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을 하냐? 쉽게 말씀을 먼저 드리면 센트럴 뱅크죠.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가 됩니다. 도대체 무슨 장점이 있길래? 장점이 사실 많이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 기존 이제 종이를 조폐국에서 이렇게 찍어내는데 비용이 있죠. 유통시키고 이걸 지키고 운반을 하고 하는데 사실 비용이 거의 들지가 않겠죠. 그리고 통제가 편리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저희가 소위 말하는 그 화폐를 발행을 해서 이게 어디로 가는지 추적이 어려운 돈들이 있잖아요. 그게 사과 박스에 담아서 안 좋은 일에 지하금융에 쓰이는 것도 있고 탈세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투명성이라고 하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썼는지까지 다 그 디지털 레저라고 하는 그 분산 그 원장에 그 기록이 남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투명하고 정확하고 간편하고 빠르고 또 비용도 저렴하니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발행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치명적인 이게 단점이 있는데요. 사생활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어떤 식당에 가서 카페에 가서 뭘 사 마셨고 사 먹었는지가 정부가 사실은 다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CBDC에 관한 연구가 많이 필요하고 찬반 논쟁이 전 세계적으로 현재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격해지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 CBDC가 어떤 순간이 되면 각국 중앙 정부들에 의해서 중앙은행에 의해서 강제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까지 돼야 하는지 이거 제가 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이게 색깔이 좀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연두색으로 표기된 중국이나 러시아나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 포함해서 조금 빨리 가고 있는 국가들. 그러니까 이미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는 국가고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파란색이죠. 이건 지금 조사 단계에 있다. 심지어 이미 CBDC를 도입한 국가도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나 중남미의 좀 작은 나라들은 이미 도입을 한 국가도 있습니다. 지금 109개국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모든 국가가 CBDC를 연구하고 론칭까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의 틀입니다. 디지털 화폐 전쟁의 CBDC 지금 한번 간단히 알아봤고요. 두 번째 그 어떤 플레이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코로나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이제 나와서 저희가 디지털 소위 혁명이다, 혁신이다 하는 게 많이 앞당겨졌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보다는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받았던 이 지원비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이 저희가 받았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시면
4인 가족 얼마, 또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얼마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역 화폐나 쿠폰처럼 받아서 썼고, 근데 그 재밌는 게 내가 써야 하는 곳이 정해져 있었고요. 뭐는 안 돼, 뭐는 돼. 그리고 유효기간, 언제까지 써, 그 이유는 이거 못 쓴다. 그렇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어떤 제약 조건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게 앞으로 다가오는 CBDC와 성격이 매우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에서 이게 디지털이다 보니 코딩으로 명령어를 집어넣어서 언제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요건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 전에 또 이제 경제 정책이 뭐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항시 강력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과거 코로나19였을 좀 심했을 당시는 당연히 명분이 경제를 부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명분이 있었기 때문에 화폐를 정말 무한대로 발행을 했죠. 뭐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발행을 했죠. 현재는 고물가입니다. 이 물가를 잡아야 하는 반드시 경기 침체가 오든지 말든지 잡아야 하기 때문에 금리를 아주 급격히 올리고 있고요. 긴축재정 실시를 합니다. 이건 역시도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죠. 미국이 올리면 다른 나라 다 같이 올리게 됩니다. 핵심은 알았다. 그래, 과거는 그랬고 현재는 이런데 앞으로는 어떤 경제 정책이 나올 거고 그에 대한 명분은 그럼 뭐가 될 것이냐. 요거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릴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문제가 있죠. 지금 뭐 레이 달리오, 뭐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뭐 이런 사람들뿐 아니라 소위 뭐 네로를 하는 경제학자들, 뭐 제이미 다이먼, 뭐 JP 모건 회장, 뭐 노동 장관님까지 정말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온다. 뭐 그 시기는 이제 사람마다 뭐 6개월 후다, 1년 후다 다를 수 있을지언정 이런 경고를 지금 하고 있죠. 만약에 이제 이게 이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죠. 2022년에 금리를 인상하고 재정을 매우 긴축적으로 단행한다 보면 유동성을 회수하다 보면 근데 지금 소위 말하는 뭐 좋은 의미의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지만 인공지능, 빅데이터, 뭐 로봇,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앞으로 23년 이후에 그러면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당연히 어, 로봇이 너무 많고 인공지능으로 할 수 있으면 지금 현재 저희의 직업들이 다 유지가 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있는 직업조차도 많이 없어지겠죠. 실직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물가가 높다 보니 수요가 당연히 그러면 좀 줄어들게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그 기업에서 물건을 더 많이 생산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이제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이 더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됩니다. 또 고금리다 보니 또 자산이 가격이 많이 폭락을 하겠죠. 이런 어떤 악순환을 소위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저는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와 그러면 이제 대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경제 정책과 명분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2008년과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때는 2008년도에는 이게 금융기관의 문제였어요. 신용을 바탕으로 빚으로 이제 무차별적인 파생 상품을 팔고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그 이제 신용 경색이 전 세계에 이제 돈줄을 마르게 했죠.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미 연준은 그 유동성을 금융기관에 쏴줘서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다만 문제는 부익부 빈익빈이죠. 자산가한테 돈을 빌려주고 잘못은 그들이 했지만 월스트리트 뭐 엄청난 그 연봉을 받고 했지만 그 국민의 세금으로 그들을 도와주다 보니 자산 가격은 훨씬 폭등을 했겠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2023년에 대공황이 찾아온다. 코로나 때와 마찬가지로 서민과 피해 입은 계층에 직접 그 돈을 쏴주게 될 예정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기본소득제라고 하는 게 이제 등장을 합니다. 기본소득제는 사실 뭐 의도는 좋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제가 알아보려고 하는 그 디지털 화폐와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내용을 가져와 봤고요. 기본소득제는 사실 뭐 지금 뭐 몇 년의 어떤 유행은 아닙니다. 이게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 수백 년 전까지 가는데요. 어찌됐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관련된 실험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왼쪽에 뭐 미국 알래스카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 뭐 이제 얼마를 줬고 실업자에게 뭐 지원을 해봤더니 실패했고 부결됐고 중단됐고 했는데요. 더 재밌는 건 오른쪽을 보시면 미국의 LA 카운티가 되겠죠. 독일, 스코틀랜드 정부 등은 이 실패한 내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계속 그 실험을 강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지금 당장 이게 시행될 것이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명분이 주어지려면 소위 말하는 경기 침체 수준이 아니라 더 큰 경제 대공황이 와야 되고요. 그 경제 대공황이 오게 되면 각국 중앙은행에서는 자국민들에게 직접 그 돈을 싸줄 명분이 다시 생깁니다. 근데 이전에 코로나랑 다른 점이 뭐냐면 그때는 이제 뭐 지역 화폐나 쿠폰으로 이제 주기도 했지만 이 돈을 CBDC로 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CBDC가 아까 말씀드렸죠. 장점이 많습니다. 통제가 가능합니다. 경제에 또 어떤 사용처도 제한을 해서 부족한 부분, 어려운 부분을 바로 싸줘서 경제를 살리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통제도 용이하고요. 비용도 적게 들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중앙은행이 직접 국민들에게 전자지갑으로 돈을 송금을 하다 보니 그 중간에 껴서 예금과 대출, 예대 마진으로 또는 어떤 각종 수수료로 먹고 사는 시중은행과 신용카드사의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시중은행과 신용카드사는 민간 기업이죠. 그들은 당연히 수익을 원합니다. 그러면 CBDC가 이것을 막는 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그래서 월스트리트와 금융기관이죠. 신용카드사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쩜 대체 자산일까요? 이 화폐군에 사실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서클이라고 하는 곳만 보더라도 2015년부터 블랙록, 피델리티, 골드만삭스가 적게는 수백억에서 많게는 수천억까지 막대한 투자를 해놨습니다. 왜 투자를 했는지 제가 좀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발행을 했으면 이제 유통이 돼야겠죠. 그 유통을 담당하는 민간 기업들이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페이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맹점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해외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스테이블 코인을 예를 들어 거래소든 어디든 예치를 해놓고 그 거래소에 신용카드를 연계해서 그냥 사실상 연동해서 무한정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월스트리트가 왜 그러면 여기에 투자를 했냐? 일단 신규 수익원이 확실한 신규 수익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시작은 그 커스터디라고 하는 수탁을 할 겁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을 디지털 달러가 되겠죠. 이걸 어디에 맡겨 놓으면 보관료를 내세요. 안전하게 지켜드립니다. 그리고 디파이라고 하는 이제 이자 장사. 얼마 예치하세요. 이자 드릴게요. 그리고 필요하신 분 대출 빌려가세요. 대신 이자를 받겠죠. 그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규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된다면 이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각종 상품들 파생 상품 ETF들이 나오면 이걸 또 판매할 수가 있겠죠. 수수료가 또 나옵니다. 환전을 하고 송금을 하고 또 이제 타 플랫폼들 사용하는 그 수수료도 이들 월스트리트 기관이나 신용카드사에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신규 확실한 신규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화폐잖아요. 화폐는 반드시 어떤 발행 시에 담보로 잡아놓는 게 있습니다. 보통 미국은 달러를 발행할 때 신용이 높은 거여야 되니까 그걸 미 국채를 담보로 이제 화폐를 발행해 왔습니다. 여기서 월가는 정부의 기가 막힌 전략을 들이댑니다. 그게 뭐냐면 스테이블 코인 마음껏 발행하게 해달라. 그게 이제 규제 법안의 핵심인데요. 그 담보물로 2년 단기 미 국채를 80%를 잡겠다. 그리고 미국 달러 현금을 20% 담보물로 잡아서 스테이블 코인을 무한정으로
발행을 하겠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되면 월가는 아까 말씀드린 각종 수입 수수료를 새로 신규로 가져갈 수가 있게 되고요. 정부는 지금 미 국가 채권을 기존에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그 큰 손들이 무한대로 정말 엄청나게 꾸준히 사주는 그런 그게 있었지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지금 다 같이 어렵잖아요. 일본도 어렵고 유럽도 힘들기 때문에 미 국채를 사는 게 아니고 다 내다 팔아서 자국 환율 방어에만 지금 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누군가 미 국채를 사줘야 이 기축 통화라고 하는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이 미국 달러를 계속 찍어내서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월가나 여기 지금 투자하고 있는 그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담보물로 미 국가 채권을 어마어마하게 사주게 됩니다. 그러면 미 국가 정부도 좋고요. 이걸로 돈을 벌 수 있는 월가도 좋습니다. 이런 어떤 생태계가 구성이 되다 보니 아까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CBDC의 가장 큰 경쟁자는 스테이블 코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 플레이어라고 하는 것은 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문인데요. 암호자산입니다.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뭐 XRP, 뭐 여기에 익명성 코인까지 이건 뭐 굳이 뭐 큰 많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진 않습니다. 바로 그래서 결론으로 한번 가보면요. 이 CBDC와 스테이블 코인과 암호자산이 정말 그 예전 보면 중국의 삼국지처럼 위초고처럼 세계의 아주 주요 자산 화폐가 되고 이들 간의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다극화 체제로 갈 것이다. 이게 결론입니다. CBDC 하나만 보더라도 미국에서 발행하는 게 있고 유럽이 있고 중국, 러시아, 인도, 중동 다 다릅니다. 자국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CBDC를 당연히 더 쓰라고 강요를 하겠죠. 그런데 서로 싫어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전에 뭐 파운드화나 달러화 그 하나로만 이렇게 기축통화화해서 그냥 페트로달러처럼 전 세계에서 쓰이는 게 아니라 다극화 체제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지금 USDC다, 뭐 테더다, 뭐 바이낸스, 뭐 FTX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집니다. 경쟁률을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이게 지금 수익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아주 치열한 게 또 스테이블 코인이고요. 그 다음에 암호 자산도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다, 이더리움이다, 이걸 뭐 레이어 1에서도 뭐 수많은 코인들이 서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들 간에 정말 무한 경쟁의 구도로 갈 것이고요. 여기서 누가 이길 것이냐? 사실 그거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이 삼각형 이 구도는 이제 무너지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CBDC가 프라이버시를 억압하기 때문에 나온 게 그 수요가 이제 익명성 코인이 반드시 있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경제 주체들에게 필요한 영역이 있기 때문에 이 삼각 구도는 유지가 될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서 투자자로서 뭐 어디다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냐. 요것은 제가 사실 다음 영상에서 그 ISO 2002라고 하는 국제 표준이 있습니다. 세계 이제 그 Great Reset이라고 하는 그 디지털 화폐와 이 자산의 금융의 어떤 혁신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거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크립토 자산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또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